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제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정확하게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동차하고 비동차를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 자, 일단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을 봤었고, 이번에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한 n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때는 이제 이 개수가 x에 대한 어떤 식이 됐을 때도 풀 수 있게끔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뭐냐면 상수 개수가 되는 것만 다루려고 그래요. 자, 비록 이게 상수만 돼도 사실 일반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나 유용한 그런 이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지금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거 an부터 a0까지 전부 다 뭐다? 이거는 상수로 주어지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푸는 거는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 다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풀 때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사실 이제 접근 방식은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n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1개 비문 방정식 혹은 뭐 2개를 다룰 때처럼 이렇게 조금 수학적 테크닉을 구사해서 바로 답이 나오진 않고요. 약간 수학적 이론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공학 수학에서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필요한 이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수학 이론이나 아니면 뭐 전공 수학 쪽, 그러니까 수학 전공자들 자료를 올릴 때 한번 올릴 수 있게 되면, 올릴 기회가 되면은 제가 올리고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일단 제가 요 식, 우리가 풀어야 될 미분 방정식, 요거를 제가 식을 조금 별표라고 식번호를 붙여 놓을게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답이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약간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답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y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 y 여기다 넣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y들 y1, y2, y3 쭉 해서 yn까지 있을 때요. 자, 이것이 이제 저 식 별표의 특수해라고 할게요. 근데 그냥 특수해가 아니라 선형 독립인 특수해라고 할게요. 이것이 선형 독립인 별표의 특수해.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이 별표의 일반에는 미분 방정식 별표의 일반에는 y는 c1 y, c2 y, y1, y2 점점점 해서 cn의 yn으로,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여기서 이제 뭐 c1, c2, c3는 전부 다 cn까지는 어떤 의미의 상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수학 이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특수해를 n개를 찾아요. n개를 우리가 이걸 만족시키는 걸 어떤 방법을 쓰든지 특수해를 찾아서 그 n개를 찾은 다음에 그것이 선형 독립인 것만 보여지면은 일반에는 항상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형태는 이제 이 특수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러한 y1부터 yn까지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오늘 핵심이 되는 건 해가 아니에요. 해가 아니라 바로 이 해가 일반해가 되기 위한 일반해를 구성하는 이 선형 독립인 특수해, 요것을 찾는 것. 요게 바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 부분 제가 좀 지우고 일반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형 독립인 n개의 특수해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선형 독립인 n개의 특수해. 자, 일단 찾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 별표식에서 이 y라는 것을
일단은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y를 지수함수 형태로 어떤 값을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게요. 여기서 람다는 당연히 제가 일단 상수로 잡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만약에 대입하게 되면 이거를 별표에 대입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맨 처음 뒤에서부터 채워볼게요. 자, 맨 처음 y에다 그대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a0 2의 람다 x는 0이고요. 자, 그 앞에 건 어떻게 되죠? 넣는 순간 미분하니까 지수함수 람다 앞으로 빠져나오고 람다 a1에 2의 람다 x 되죠. 요거 람다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미분시키면 람다 하나 더 나오니까 람다 제곱에 a2에 그 다음에 2의 람다 x 점점점 해서 자, 첫 번째 항만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n번 미분하죠.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람다가 앞으로 개수로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n번 미분하게 되면은 람다의 n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n의 y가 아니죠. y가 아니라 2의 람다 x가 되겠죠. 의 람다 x.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요 지수함수만 보면은 2의 람다 x가 모든 항에 걸쳐서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라는 건 결국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양변을 뭐 지수함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2의 람다 x를 나눠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a 먼저 쓸게요. an의 람다 n 플러스 점점점 해서 a1의 람다 플러스 a0는 0.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요건 잠깐 메모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방정식 중 하나가 바로 이 특성 방정식. 여기 밑에 쓸게요. 특성 방정식. auxiliary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auxiliary equation.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면 y의 n개 도함수 대신에 람다의 n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의의 어떤 k번째 거에 대해서 y의 k개 도함수 대신에 람다의 k제곱을 집어넣어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방정식을 뭐다?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의 해는 뭐예요? 그 해란 것은 람다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특수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독립이 되느냐는 이제 약간 별개 문제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방정식의 해는 이것의 해는 뭐다? 해가 있으면 요걸 람다1, 람다2 해서 람다 n으로 넣으면 요 결과는 2의 람다 1 x부터 2의 람다 nx까지 될 텐데 요게 바로 특수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특수해가 된다. 자, 그럼 일단 n개의 특수해는 찾을 수 있어요. 왜? 특성 방정식이 지금 n차 당시이기 때문에 해가 뭐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뭐 경우에 따라 뭐 중근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n개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럼 이제 n개의 특수해가 나온 거죠.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과연 중근도 우리가 n개의 개수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바로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이제 특성 방정식의 해가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n개가 이제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게 존재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 아까 지수함수 형태로 치환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람다이기 때문에 2의 람다 1x부터 2의 람다 nx까지가 바로 그 제가 지금 지웠지만 그 별표라는
동차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가 될 거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n개의 선형 독립인 그런 특수해가 필요한 거였죠. 일단 뭐 특수해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선형 독립이냐, 첫 번째 문제는 선형 독립이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중근을 갖게 되면은 그때는 과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자,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케이스를 나누려면 얼마든지 많이 나눌 수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나누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응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서로 다른 실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는 이거라고 많이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걸 지수 함수에 넣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뭐 바로 위에서 적은 거예요. 예, 바로 위에서 적었던, 자, 이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선형 독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선형 독립이 되냐 안 되냐는 제가 이제 앞서서 선형 독립과 그다음 론스키안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살펴봤었는데, 이제 여기 지수에서, 지수함수에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다 다르면 선형 독립이 되는 거는 우리가 론스키안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일반애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애는 바로 이것들의 1차 결합 C1 2의 람다 1x부터 C2 2의 람다 2x 점점점 해가지고 n까지 cn의 2의 람다 nx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y라고 해주면 이게 바로 일반애가 된다는 얘기죠. 그 아까 적었던 그 별표 시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실수들이 나오면은 뭐 이거 예상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n개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중에서 람다가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중근을 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했죠. 자, 그럼 한번 중근을 간다라고 쳐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다 중근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웃긴 것 같고요. 중근이 K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중근이 람다 1부터 람다 2, 람다 3 쭉 해서 람다 K. 물론 이 K는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K까지는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이 밑에 줄에 적을까요? 람다 K 플러스 1부터는 n까지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 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 그냥 말로만 조금 할게요. 뭐냐면 우선은 당연히 여기서 람다 k 플러스 1부터 그다음 람다 n까지는 그냥 위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함수에 그대로 넣어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선형 독립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살짝 2의 람다 k 플러스 1x부터 2의 람다 nx까지는 뭐다? 요거 자체만으로 선형 독립이 된다. 그럼 자, 이 중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자, 편의상 제가 요거 중근을 요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중근 자체가 A다. 중근이 A. 표현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꼭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죠, 당연히. 자, 중근을 간데 그게 전부 다 A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이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람다가 아니라 A로 바꿨죠. A의 X. 자, 하나.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또 2의 ax 그러면 당연히 그땐 종속이잖아요. 그럼 독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x 곱하면 돼요. 자, x를 한번 곱해줘요. 독립이 돼요. 그 다음 또 x를 곱해요. 또 독립이 돼요. x를 한번 곱할 때마다 독립이 되면서 항이 하나씩 늘어나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k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지금 자리가 부족하죠? 그러면요, 제가 윗줄 다시 한번 지우고 조금 다시 적을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나간다. 제곱부터 지울게요. 예, 미안하게도 자리가 너무 부족하네요, 오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x의 지수를 하나씩 올려서 x의 k제곱에 k제곱이 아니죠? 다시요. x의 k-1제곱에 2의 a x까지. 그래서 총 k개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형 독립이고요. 밑에 거와 합쳐서 선형 독립이고, 그럼 이걸로써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조금 번진 건 좀 다시 지울게요, 제가. 예. 자, 그러면 일반해가 여기서처럼, 자, y는 하고, 이번에 또 식이 조금 길어요. C1에 2의 a x 플러스 C2에 2의 ax, 제가 이것도 x 빼먹었네요. 예, 뒤에다 좀 곱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점점점 해서 플러스, 요게 이제 k번째죠. ck에 2의 ax에 x의 k-1제곱까지. 예, 제가 지금 이거 계속 x를 뒤쪽에다 지금 빼서 적었어요. 예,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습관이 조금 잘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 그 다음 ck 플러스 1, k 플러스 1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거 적어주면 된다. 2의 람다 k 플러스 1의 x부터 해서 쭉 가서 cn에 플러스 cn에 2의 람다 n의 x까지. 자, 이 항이 바로 선형 독립인 특수해가 돼서 일반해가 된다. 자, 따라서 이걸로써 우리가 이제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겼죠. 뭐냐면은 이 특성방정식 풀다 보면 당연히 허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허근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결론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사실 허근도 똑같아요. 이 허근도 여기 람다에다 그냥 허수 그대로 넣어도 사실 해결은 되거든요. 근데 허수를 넣은 상태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예, 그 허수도 맞아 제가 한번 칠판 치우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제 허근이 포함된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우리가 이제 특성방정식의 해를 찾았을 때 그 중에 이제 허근이 포함될 수 있겠죠. 뭐 몇 개가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람다 1하고 람다 2만 허근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허근이 자 람다 1하고 람다 2만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켤레복소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켤레복소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그냥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개수들이 전부 상수인 것들을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예, 허수가 만약에 허근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켤레복소수로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개는 일단 허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로 다른 실근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람다 3부터는 서로 다른 n까지는 서로 다른 실근이다. 자, 그럼 이제 아까하고 비슷해요. 이 뒤에 있는 서로 다른 부분은 그대로 지수에다 올려주면 될 거고요. 그럼 저 허수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우선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2의
람다 3x부터 2의 람다 4x 점점점에서 2의 람다 nx까지는 서로 다 다르다. 자, 이제 허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제가 이제 움직이는 반, 여기다가 이제 잠깐 계산을 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 2에 람다 1을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당연히 허수가 아니라 지금 실수로 잡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넣어보면은,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i의 x죠. 자, 그럼 이제 지수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2의 알파 x 곱하기 2의 베타 x i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 i가 붙어있는, 허수가 붙어있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면 보기 조금 편하겠죠. 물론 보기에 더 불편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정리를 완전히 해놓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오일러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i 사인 베타 x.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사실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놓으면 오히려 더 복잡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 간단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가 일반적으로 실수일 때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실수일 때는 허근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켤레수가 하나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과 이거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2의 람다 2x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부호만 여기가 베타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2 알파 x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게 되면은 코사인 부호 앞이 따로 안 바뀌죠?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앞에만 이제 마이너스 i의 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좀 많이 뭉개졌는데 똑같고요. 가운데 부호만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앞에다 우리는 어떤 C1, C2라는 개수를 붙일 거예요. 상수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상수를 붙이고 그 다음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합칠 수 있죠. 자, 그렇게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반회를 구하기 위한 그 특수회, 서로 선형 독립인 그런 특수회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허수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복수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2의 이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 x 곱하기 코사인 베타 x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이 두 개하고 이것까지 합쳐서 선형 독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에 나오죠? 자, 일반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것도 제가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일반의 y는, 자, 사인 거 먼저 쓸게요. C1에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 플러스 C2에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안 끝났죠? 플러스 C3 2의 람다 3x부터는 그대로 지수함수만 cn까지 람다 n x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회를 전부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 좀 지울까요? 요거 내릴게요. 요거 판은. 자, 만약에 허수가 중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허수가 여러 개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허근들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그때는 저 알파 베타가 달라지니까 알파 또는 베타 뭐 둘 다 다를 수도 있죠. 일단 알파 또는 베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수함수 곱하기 사인이나 지수함수 곱하기 코사인 꼴, 요 꼴들이 전부 다 모양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예, 따라서 알파 베타 다시 허근이 달라지게 되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또 문제되는 건 뭐냐면 허근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추가 설명할게요. 만약에 허근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 만약에 이런 항이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에다 x 한 번씩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x제곱에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 물론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점점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도 그 앞에 계속 x를 곱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허근이든 실근이든 중복될 때는 그 앞에 x가 하나씩 곱해진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실근일 땐 지수함수만, 그 다음 허근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이 그 허수부에 포함되어 있는 실수를 포함하는 삼각함수로서 표현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칠판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예를 두 개를 적어 놨고요. 예를 두 개를 적어 놨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이제 전에하고 다르게 오늘은 한번 예를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 풀고 하나 푸는 것보다도 이게 제 일부러 조금 다른 케이스를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끔 이제 좀 두 개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같이 풀어보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식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했었는지 기억날까요? 우선은 특성 방정식을 잡았었죠. 특성 방정식을 풀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3궤도 함수면 람다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2궤도 함수죠. 그러면 람다의 제곱, 그러니까 미분한 만큼 거듭 제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람다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람다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람다, 자, 그 다음 플러스 5에 이거는 미분을 안 했잖아요. 그럼 람다의 0제곱, 람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걸 풀면 이건 제가 이제 좀 다시 다른 색으로 풀게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 약간 붉은색 나는 펜으로 쓸게요. 자, 우선 이거는 간단하네요. 인수분해가. 그쵸? 람다 제곱으로 묶여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우선 람다는 0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2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중근이 돼요. 그렇죠? 두 개, 그것도 두 개가 겹쳐 있죠?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서로 독립인 특수해는 요것도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서로 독립인 특수해는 우선 0인 거에서는 이제 2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의 0제곱이잖아요. 0 곱하기 x라고 생각하세요. 0 곱하기 x. 그러면 이건 뭐다? 결국은 그냥 1이에요. 그쵸? 그냥 1이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게 한번 더 중복되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 x 곱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x 곱하기 2에 0제곱 곱하기 0 곱하기 x제곱. 그러면 이거 다시 1이니까 그냥 x가 돼요. 그 다음에 숫자 2, 이건 뭐 걱정할 거 없죠? 그냥 무리수 2에 숫자 2x. 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서로 선형 독립인 특수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옆에 걸로 넘어갈게요.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자, 옆에 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5, 0 나오죠. 그럼 일단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하나의 해를 갖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람다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람다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 람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플러스 5 잡으면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는 람다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써야 되죠. 근해 공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해서 허수가 나오죠. 다시 쓸게요. 2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선형 독립인 n기의 특수에 여기서 이제 또 3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1번 얘도 그렇고 2번 얘도 그렇고 제가 지금 똑같이 동시에 풀고 있는데 제가 지금 3차로 줬기 때문에 3개 미방으로 줬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3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죠. 2에 우선 첫 번째 거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날까요? 자, 바로 이제 허수 형태로 써서 이렇게 오일러 공식 쓰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결론으로 쓸게요. 바로 결론 쓰면 이렇게 됐었죠? 자, 첫 번째 지수함수 형태는 실수부를 집어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사인,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밑에 쓸게요. 또 하나는 코사인을 잡았었죠. 그리고 이 삼각함수 안에는 함수를 뭐 집어넣는다? 허수부에 있는 그 실수에다가 곱해지는 실수에다가 여기는 1이죠.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를 해주면 된다. 만약에 이게 3i였다 그러면 이제 3x가 됐을 거고요.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은 없죠. 어차피 뭐 풀마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상수가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또 선형 독립인 특수해가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에만 쓰면 되죠. 근데 뭐 사실상 지금 끝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특성방정식하고 선형 독립 특수해 잡는 것만 제가 이제 붉은색 나는 걸 적었고요. 이제 일반에를 적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에는 첫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이제 1 곱하기 C1 플러스 그 다음 C2 곱하기 X로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C3 곱하기 2에 2X. 그 다음 이 옆에 거는 Y는 C1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2에 2에 2X 사인 X 플러스 이거 화면에서 조금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쓸게요. 안 되면 제가 뭐 나중에 자막 처리하더라도 2에 2x 코사인 자 x 자 이것이 바로 일반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C1, C2, C3는 모두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개수가 상수인 것 어떻게 푸는지 살펴봤어요.